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여온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온 데 이어 장중 1,08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과 증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고요. 중국이 약 4년 만에 국내 게임에 중국 내 서비스를 허가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있었던 한활령이 풀린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 배경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9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환율의 변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각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의 약자로서 앞과 뒤를 따서 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게 1,090원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80원 정도만 주면 1달러를 바꿀 수 있다. 이 글로벌 이 금융 위기라든지 또는 팬데믹 상황 초기에 이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1,300원 이상의 우리 돈을 줘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0원 정도만 내도 1달러를 바꿀 수 있다. 그만큼 우리 돈이 강해진 거죠. 스트롱 원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에 돈을 갖다 놓으면 계속 환율 하락이 계속된다고 봤을 때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이라는 걸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돈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폭등을 하고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주 이상 어떤 호황 정세를 맞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무너지면서 수출 중소기업들도 이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1,100원 선이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빨간불이 켜진 건데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다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어딘가요? 그렇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 지표고 환율이 오를 때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환율이 떨어질 때에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서로 이제 희비 쌍곡선으로 서로 피해와 이해가 엇갈리는데요. 환율이 지금처럼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정권 시장이 제일 좋습니다. 또 수입업자들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수출업자들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지금 똑같은 가치,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금액으로 외국에 팔았을 때 코로나 초기만 하더라도 이게 1달러어치를 1,300원으로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밖에 교환을 못하게 됐으니까 30%의 원화 기준 가치가 줄어드는 셈이죠. 그래서 수출업체들이 특히 문제인데요.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어떤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환율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지금 수출 업체들이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상신호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곳에서는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중소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린다 했는데 이미 1,100원이 깨졌지 않습니까? 다만 과거의 환율 하락하고 지금은 조금 패턴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단연 중국입니다. 네. 미국, 일본 이런 걸 다 합쳐도 중국 의존도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중국 위안화도 우리나라 원화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계속 강세로 중국 위안화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환차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종래에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영향을 줬던 데 비하면 지금은 수출업체의 타격은 과거보다는 일반적일 때보다는 좀 덜하다. 그러나 환율 하락이 계속된다면 수출업체는 타격이 점점 더 커지겠죠. 네,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들뿐 아니라 사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도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손해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대의 희생자, 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학 개미들입니다. 서학 개미들은 동학
개미에 대응해서 얘기한 것으로 이제 개미들이라는 게 소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정권 시작을 많이 지탱해주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액 투자자 중에 대부분은 동학 투자자로 해서 한국의 동방의 나라 한국에 남았습니다만 그중에 일부 좀 국제 감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밤사이에 시차를 이용해서 미국 시장 등등 서양 지역에 진출했는데요. 이렇게 서양 지역에 진출했을 경우에 환율을 가지고 일단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어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바로 코로나 초기 단계에 1,300원 환율이었기 때문에 1,300원이나 주사서 비싸게 달러를 사서 그 돈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사고 니콜라도 사고 해서 많이 성공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다시 바꾼다면 그 돈이 환율 면에서 1달러가 처음 바꿀 때는 1,300원, 이제는 1,000원밖에 안 바꿔주기 때문에 환차손 30%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30%를 벌어봤자 환율 때문에 30% 손해보기 때문에 거의 이득이 없다. 이런데 문제는 환율이 계속 내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 환차손 폭이 크기 때문에 네. 서학개미들은 지금 아주 초비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지금 하락세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지지선으로 다음 그 1,050원과 그 아래인 1,000원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네. 정부가 또 시장 안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좀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개입을 해왔거든요. 홍남기 부총리 또 기획재정부 차관 김용범 차관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를 이제 흔히 경제학에서는 이걸 구두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의 구두 개입이 있으면 시장에서 상당히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환율의 본물이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요인에 의해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의 구두 개입만으로는 시장에 별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율 변동을 크게 막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것이냐? 네. 그것은 하늘도 모르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수요 공급의 변동 요인을 우리가 몇 가지 챙겨봄으로써 환율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변수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돈을 많이 찍어내도 달러 발권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뒷수습에 우리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찍어내고 있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 경기 부양책 대대적으로 할 것을 연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동안에 가 있던 자금들이 앞으로 통화 가치가 올라갈 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나라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나라예요. 한국은 경제 펀다멘탈도 좋고 또 코로나 상황에 지금 환자가 600명씩 하루에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하루 20만 명 이런 데 비하면 거의 지금 환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요. 한국으로 가자. 거기다가 또 이 코로나 백신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요인으로 주가가 오르고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로 몰려들다 보니까 현 상태로서는 환율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많은 지금 전문가들 요구는 1,000원 선도 깨진다. 물론 심리적 방어선이 1,050도 있고 1,000원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우리가 2014년에 1,000선이 깨졌거든요. 네. 그때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 10여 년 이상으로 돌아가면 1,000원 이하에 800원, 700원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을 함부로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환율의 추가 하락 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4년여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해서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발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한령 발동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의미죠. 중국이 한국 게임 업체에 대해서 판호, 중국말로 판하오라고 그러는데 판하오를 발행했다. 판하오라는 것은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에서 게임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2017년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하면서 그 3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중국이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에 대해서 판하오 단 한 건도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게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려 3년 9개월을 갔습니다. 그런 만에 이제 어저께 처음으로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컴투스라는 회사, 저 서울대학교 창업 동아리 하던 송병준 씨라는 사람이 송경준 씨죠.가 만든 상당히 유명한 게임 모바일 업체예요. 저 회사의 판호를 누다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드 한한령 한국을 제한한다는 이거를 해제한 것이 아닌가. 한중 관계가 최근 또 좋아졌고 바로 지난주에 왕이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강경화 장관하고 우리 서로 좀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바로 직후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재계에서는 특히 게임 업계는 지금 아주 대축제 분위기입니다. 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중국의 이 게임 시장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최대 규모의 시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중국이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뭐 대부분의 상품에서 큰 시장이긴 하지만 특히 게임에 관해서는 네. 대단한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잘 아시다시피 마작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이 최고 아닙니까? 네. 현재 지금 중국의 게임 소프트웨어 게임 이 시장 규모를 약 40조 원 정도로 잡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의 한 12조 12% 정도, 12분의 1%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약 40% 정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게임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세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이것은 머리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로 석유라든지 원료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강한데 사실 중국이 사드 한한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게임 업체가 가장 잘 나갈 수 있겠던 게 바로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게 3년 9개월 동안 막혀 있었거든요. 그게 혹시 이제 그 컴투스의 한한령 해제로서 판하오를 주는 걸 완전히 뚫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아직 완전히 풀린 게 아니고 10분의 1 수준이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정말 이게 한한령 해제 초읽기다. 아니면 뭐 미국과의 어느 관계를 고려한 계산이 좀 깔려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디에 좀 무게를 두십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아직은 한한령의 본격적인 회복이 해제가 아니다라는 쪽에 훨씬 더 무게중심 방점이 더 찍혀 있습니다. 네. 물론 중국 사람들 속내는 참 알기가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판호를 한한령을 제재해 주려고 했다면 현재 신규 해제뿐이 아니라 이미 판호를 받고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 넥센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는 그걸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여전히 막아놓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중국에 판호 신청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컴투스만 했단 말이죠. 근데 컴투스는 중국이 판호를 주지 않았더라도 지금 저 게임 업체 그러니까 서머너스 5라는 저 게임 저는 게임 내부로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게 애플이나 구글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세계 1위입니다. 인기가 많네요. 예, 동남아에서는 아예 국민 게임으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판호를 열어주지 않더라도 컴투스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간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중국이 컴투스 하나를 주면서 한국이 좀 잘하면 말을 좀 잘 들으면 열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열어줄 수도 있다. 이게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바이든 취임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중국 옥죄기를 했을 경우에 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 편으로 하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